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평소에 막 좋은 것도 찾아 먹고 막 좋은 데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막 그렇게 건강을 위한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. 네.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살면서 뭐가 딱 끊어졌을 때 가장 위험한 거는 뭐예요? 바로 호흡이죠. 호흡을 우리가 못하면은 뭐 몇 분 버티지 못하고 뇌가 죽고 좀 더 지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.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지금까지 이제 호흡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를 않아요, 사람들이. 그죠?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보면은 다 복식호흡을 한다고요. 누워서 저희도 애를 보면은 누워서 어렸을 때 잘 때를 보면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왔다가 이렇게 쏙 들어가요. 근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복식호흡을 까먹어요.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? 점점 이제 호흡이 위로 올라가요. 그러다 보면 이 위로 호흡을 하게 되죠.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로 호흡, 가슴으로 호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복식호흡을 안 하고.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더 깊이 안 들어가요. 그리고 점점 이제 우리가 뭐 나이가 들고 어른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면 이 목 위에서 호흡을 하다가 돌아가셔요. 하다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뱉으시면서 돌아가시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깊은 호흡을 못 하는 거예요. 그 호흡이 그래서 저희 호흡의 이제 다른 호흡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호흡들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복식호흡들을 많이 가리키는데 그 복식호흡을 할 때 들이마실 때 배를 내밀었다가 뱉을 때 배를 꺼트리라고 얘기를 해요. 모든 성악 발성을 이제 배울 때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복식호흡을 하는 단체들, 호흡수를 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그런데 저희가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배를 최대한 내민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호흡을 뱉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. 그럼 이걸 왜 저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저희가 얼숨을 하면서 왜 배를 최대한 내밀고 그 복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뱉으라고 할까? 그건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숨을 가장 깊숙이 마시고 그 안에다가 이제 폐에다가 가장 호흡을 많이 이제 공기를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요. 왜 우리가 공기가 많이 안 들어가나요?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횡격막이 있거든요. 기본적으로 저희가 호흡을 할 때 이 횡격막이 여기 위치해 있어요. 호흡을 하면 하고 가슴으로 호흡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들어왔다가 이만큼이 빠져나가요. 근데 우리가 의식을 안 하고 이렇게 숨을 쉬고 있죠. 근데 배를 최대한 내밀면서 호흡을 하면 이 횡격막이 아래로 쭉 내려가요. 왜냐하면 배 공간이 쭉 생기다 보니까 그 배 공간이 생긴 만큼 횡격막이 내려가게 되고 그 횡격막이 내려가는 공간이 폐가 그만큼 쪼그려져 있던 게 쫙 펴지게 돼요. 그러면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호흡을 가슴으로만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배로 이제 호흡을 하면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. 제가 지금 해봐도 보통 제 가슴 호흡보다 한 2배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셨다가 이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했다 보니까 하고 뱉으면 내가 마신 게 10이면 뱉는 게 최대한의 복압을 유지하면서 하면 뱉으면서 나갈 수 있는 게 한 4 정도? 진짜 힘을 강하게 주고 하면 3 정도가 빠져나가요. 한번 해보시겠어요? 자, 아랫배로 쭉 마시시고 그리고 입으로 뱉어보세요. 지금 힘을 빼시고 다시 뱉어보세요. 뱉어보세요. 나무 호흡이 이렇게 있죠. 네. 저 같아도 보시면은 하고 이 상태에서 배를 복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뱉으면 이만큼이 나가고 이걸 풀면 이만큼이 남아돌아요.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배를 계속 유지하라고 하냐? 그 횡격막을 계속 내린 상태를 유지를 해서 폐를 최대한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기를 계속 머금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 폐에서 이 쪼그라져 있던 이 폐가 제대로 그 활동을 할 수,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 상태에서 최대한 이제 호흡을 마신 상태가 돼야 산소를 최대한 우리 혈액 안으로 많이 원활하게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몸에 하나하나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근데 이 세포들은 제일 중요한 게 산소들이 잘 적절히 공급이 돼야 돼요. 우리가 평소에 호흡을 이렇게 가슴으로만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호흡이 공기가 많이 이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폐가 제 기능을 다 하지를 못해요. 그래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세포 하나하나로 산소가 이제 적절히 돌지 못하게 되죠. 그렇게 해서 얼숨을 하게 되면 최대한 이 횡격막을 내리면서 이 폐의 공간을 넓히게 되고 그 넓은 공간 안에 공기를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이 폐에 있는 폐포 하나하나가 그 산소들을 다 이제 물고 들어가서 우리의 이제 그 피로, 그 적혈구 안으로 이제 산소를
다 운반할 수 있도록 이제 최대한 이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몸에 피 내부에 이제 산소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 산소들이 적절하게 돌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한테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니까 그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굉장히 이 피가 제대로 돌면서 그 안에 산소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 표출되던 것들이 많이 좋아져요.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제 보통 가장 많이 느끼시는 게 생리통이 많이 없어지고 남성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력들이 많이 좋아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내 약간 이 뇌로도 이제 호흡을 하면서 이제 그 산소들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있던 감정들이나 이런 것도 내 호흡을 통해서 굉장히 조절이 잘 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그 순환과 관련된 것들이 다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호흡이 잘 되면서 이게 순환이 잘 되면서 왜냐면 이게 저도 이제 기계를 회사에서 있으면서 다루다 보면 처음에 기계가 이제 들어와서 각 부분들의 역할들을 자기가 자기 역할들을 잘하면 고장이 안 나요. 그 중에 뭐 하나가 이제 어긋나서 이게 안 맞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고장이 발생을 해서 이게 기계가 작동이 안 되거든요. 우리 몸도 똑같아요. 그래서 순환이 잘 돼서 자기가 자기 역할들을 장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건강한 상태들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호흡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산소들이 적절하게 이제 그 산소들이 피를 타고 적절하게 들어가서 각 장기들이나 세포들이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. 물론 그것만 가지고 뭐 모든 질병이나 이런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. 그래서 이제 얼숨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산소를 가장 깊숙이 우리 폐에 넣을 수가 있고 그 폐 적절하게 들어온 산소들이 피를 타고 돌면서 우리 몸에 이제 여러 장기들을 원활하게 이제 순환시켜서 우리 몸에 이제 그 안 좋았던 부분들이 많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또 이제 제가 하면서 또 차차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.